음, 방사선 때문에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인체 위에 암을 일으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 브레이션 의사 루돌프 피르어가 주장했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은 암 발생에 대한 오래된 이론이다. 그는 이미 오래된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형성된다는 세포론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1863년에 종양을 다룬 전 3권의 야심천체에서 악성 종양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1862년 63년 겨울에 진행한 강의를 정리한 것으로 암이 만성 염증 부위에서 시작된다는 가설을 소개했다. 필로어가 확인한 몇 가지 암은 사실 암이 아니었다. 그러나 필로는 악성 종양이 결핵, 매독, 나병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병변을 종양으로 진단할 때 그것이 암인지 아니면 적어도 양성 신생물인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종양이라는 단어가 모든 종류의 부종을 뜻했다. 필로어의 시절에 의설은 종양 형성의 국소 요인 소인의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온화는 원소, 질책, 장기, 기질의 구조와 관련된 고대 갈리너스의 개념이었다. 따라서 질병은 가래, 혈액, 황담즙, 흑담즙의 네 가지 체액의 불균형 또는 이온화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필로에게는 국소 요인이 다른 모든 것을 능가했다. 필로는 종양 형성에서 국소적인 자극을 계속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자극제가 조직에 상처와 염증을 만들어서 세포의 증식을 증진시킨다. 종양 조직의 백혈구에 대한 관찰로부터 염증과 암 사이의 관계를 파악했다. 리무간 침투가 만성 염증 부위에서의 암 발생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필로의 종양 발생에 관한 책이 발간된 후에 자극에 의한 암의 발생이라는 개념은 암세포의 염색체에 대한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필로의 제자이자 후에 암세포의 핵을 연구했던 다비트 파울 폰 한세만은 자극이나 염증이 암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세만은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필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는 동의했다. 아마도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암은 기생충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방광암이었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의 약 15%가 감염성 병균에 의한 것이다. 염증이 만성 감염의 주 원인이다. 더욱이 악성 종양의 위험은 화학적인 물리적인 병인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으로 더욱 증가한다. 예를 들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나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 감염은 각각 자궁 경부암과 간세포암을 일으킨다. 아이를 감염시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군체는 위암의 원인이 된다. 오래된 염증성 장내 질환 역시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 과도한 알코올 수치와 같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진 암도 있다. 이미 1910년경에 프랑스 파리에서 식도 위상부의 암이 발생한 환자 약 80%가 주로 압생트와 같은 독주를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향료, 에탄올 등 이런 주류 문화 알코올 과다 섭취가 식도암을 유발한다라는 이런 것들 인과관계는 있었지만 그 영향이 알코올 음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증거는 없었다. 알코올 중독자에 흔히 나타나는 식도 문제 중에는 식도염은 물론이고 더 일반적으로 발해 식도로 알려진 상피 형성 장애인 전암병변도 있다. 에탄올도 용량에 따라서 실험동물의 구강식도 소화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알코올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암도 발견이 된다. 에탄올이 간에 상처를 입히면 간 경화가 시작이 된다. 간 경화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세포 구조가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는데 그러면 간 세포의 발암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감염과 알코올 섭취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만성 자극과 압도적인 장의 노출 때문이다. 다른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은
동물에게도 DNA 반응하거나 DNA의 직접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종양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베른블럼과 슈비크가 종양 촉진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발생시킨 종양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베른블럼과 슈비크는 피부를 심하게 자극하는 파우더유를 이용해서 발암성 작용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발생시켰다. 벤조프렌을 한번 바른 후에 파우더유를 반복적으로 바르는 것만으로 자극에 의한 종양을 생성시킬 수 있었다. 그런 실험 덕분에 동물 실험에서 화학물질로 유발하는 암에 대한 패러다임에 게시와 촉진이 포함이 되었다. 게시제는 보통 DNA와 직접 반응하는 에임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이다. 세포 자멸사. 세포의 예정된 죽음은 신체가 주위 조직에 미치는 손상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세포들을 폐기하는 방법이다. 세포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배출되어서 괴사가 일어난다. 백혈구를 비롯한 다른 세포들을 공격으로 쏘아내는 염증 반응 때문에 흉터 조직이 만들어진다. 세포 기반에서의 독성은 DNA보다는 단백질과 막에 대해서 활성화된 화학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독성은 흔히 세포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ATP나 다른 필수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비롯한 대사 과정을 억제시킨 결과이다. 비유전자 독성에 의한 암 발생은 독성의 1차적인 효과가 세포 증식을 증가시키는 조직 복구로 이어진다는 인식으로 근거한다. 그런 종류의 암 발생은 흔히 실험 동물이 생체 분석에서 매우 많은 양의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은 이미 높은 수준인 실험 동물의 자발적인 종양 발생률을 더욱 증가시킨다. 화학물질의 유전자 독성 효과는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존재에 따라서 처음에는 일시적이고 가역적일 수 있다. 그러나 비유전자 독성 효과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화학을 발생시키는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과로 기폐증, 숙면증, 기관지염이 발생하고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은 모두 폐암이고 숙면의 경우에는 중비종도 발생한다. 염증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는 염증 부위에 모여드는 백혈구의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얻은 것이다. 1981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혈액종양학과의 지구본투 A. 바이츠만과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토마스 스토어에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백혈구가 돌연변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염증이나 활성산소종을 활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백혈구가 관여된다. 그들은 염증이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발생한다고 추론했다. 그들이 이 가설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만성 유가종에 걸린 환자로부터 채취한 호중구의 돌연변이성을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호중구와 비교했다. 만성 유가종 환자의 경우에는 활성산소종 생성 체계의 결함 때문에 호중구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지 못했다.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인 산소가 몸속에서 독성 화학물질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의 생명은 산소가 없는 현기성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현기성 유기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산소는 이들에 속하는 녹조리의 광합성 과정에서 처음 생산되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현기성 유기체에게 독성을 나타냈다. 결국 현기성 유기체들은 반응성이 큰 분자가 닿을 수 없는 깊은 지열 분출구와 같은 것으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산소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를 수용해야만 했다. 물질이 연소되는 온도에서는 산소가 탄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산소 자체는 비록 기술적으로는 라디칼이지만 체온에서의 반응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나 산소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훨씬 더 반응성이 큰 라디칼인 여러가지 활성산소종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 이 활성산소종은 반응성이 커서 다른 원자나 분자들과 빠르게 결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존재하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활성산소종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사라지거나 몸속의 보호용 항산화제와 결합해서 제거된다.
신속하게 제거되지 못한 활성 산소종은 DNA나 세포의 핵심 성분과 반응할 수 있다. 인체의 세포는 DNA를 손상시키는 산소종의 공격을 보통 하루 1만 번 이상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구되지만은 산화된 DNA 중에서 일부에서는 복제 과정에서 짝짓기 오류에 의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디칼 반응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디칼에 의한 지속적인 손상은 노화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그런 종류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가 있다. 그런 효소가 없었다면 우리의 세포는 유전적인 오류로 벌집처럼 망가졌을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되실 수